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언어드림입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포인트,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들어가 봤더니 저한테는 이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본 기사였는지 지금은 기억조차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어떤 기사였는지 그 기사 내용조차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에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당시에 그 기사의 주인공이 이집트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유럽에서 학교 생활을 한 그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그런 주재원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제 어린 시절에 그런 친구들을 본 기억이 저는 적어도 없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컸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신문에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집트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유럽에서 학교를 다니고,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벨기에였는데 나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외국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적어도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 중에서도 미국 이민을 가신 가족이 있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이민을 간 경우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그냥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을 그렇게 외국에서 보낸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저에겐 충격과 그리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어떤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도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영국 유학 생활도 했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막연하게 나중에 내 아이가 생긴다면 내 아이에게 내가 아빠로서 이런 경험을 주면 어떨까?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철없던 시절에 그냥 봤던 그 신문기사의 그 한 구절이 저한테 너무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저도 어느 순간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그러면서 그 꿈을 정말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표라면 이룬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 아이를 캐나다와 그리고 잠깐의 한국 학교 생활을 거쳐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물론 학교 생활을 마쳤다는 게 모든 대학교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그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그냥 아빠가 우연하게 어린 시절에 본 신문기사의 신문기사도 굉장히 그냥 작은 기사였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헤드라인이 있는 그런 기사도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꽂혔던 부분도 막연하게 그 부분이었고요. 그 주인공이 어떤 기사가 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빠의 그런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로망이 제 삶과 그리고 제 아이의 삶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 해외 생활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제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거에 저 나름대로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뿌듯함도 있고 자부심도 느끼고요. 그리고 또 해외 생활하면서 아이가 기대한 건 아니었겠지만 뭐 기대는 했겠죠. 모든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당연히 공부를 잘하기를 기대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기대한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는 늘 자기가 닥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말레이시아 고등학교 생활 마칠 때까지 정말 정말이란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랜 기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성실함과 꾸준한 만큼은 정말 이 정말이란 말 너무 많네요. 어쨌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그렇게 많이 칭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 학생들은 많이 칭찬해주고 더 격려도 해주고 더 따뜻한 말도 해주지만 제 아이를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한테는 자극도 될 수 있지만 또 아이가 부모한테 기대하는 그런 면을 볼 때 아이한테 분명히 뭐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저는 정말 장난스럽게 얘기한 거였는데 아이는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한국 가면 그냥 너는 꼴찌다. 제가 해외에서 공부했던 친구들과 많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이 한국 학교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단 뭐 교과목 자체가 어렵죠. 뭐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한국 학제에서 공부를 안 해본 친구들은 다 영어로만 그런 과목들을 수업했다가 중학교 이상 과정에서 한국어로 그런 수업을 매일매일 받고 시험도 보고 따라가야 된다면 저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제 아이라고 해서 내 아이니까 잘할 거야. 그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아이한테 현실을 말해주고 뭐 꼴찌해도 상관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장난식으로 말했던 건데 아이한테는 그게 조금 상당한 부담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 말로는 이제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그때 아빠가 그런 말을 해서 자기는 정말 자기가 한국에 가서 시험을 보면 꼴찌를 한다고 믿었대요. 근데 자기가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뭐지? 싶었나 봐요. 캐나다 생활에서는 학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다양한 활동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냈지만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캐나다도 초등 시절에 뭐 등수가 있다거나 시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어떤 이런 학업적인 역량을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수치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은 전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마침 한국에 오는 시기가 한국에서는 뭐 등수까지는 표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험을 보는, 본격적인 시험을 보는 그런 시기에 중2에 돌아왔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치가 보여지는 시기, 첫 시기에 저도 부모로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한테 그냥 거는 세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고 또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그걸 헤쳐나가는 걸 보면서 그 면은 기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는 과정을 겪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시간 분량을 해도 나는 남들이 6시간 하는 분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배죠. 3배의 효과를, 그러니까 친구들이 6시간 공부하는 걸 난 2시간 공부해서 그 효율성을 맞출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렇다고 제 아이가 뭐 IQ가 높거나 소위 말하는 영재 교육을 받았거나, 물론 뭐 한국에 왔을 때 우연하게 영재 교육청에서 하는 영재 프로그램에 뽑히긴 했지만 뭐 따로 영재 교육을 받아서 그런 영재 프로그램에 뽑힌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자기가 찾아낸 거죠. 그 방법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좋은 친구가 나는 너희들이 보통 친구들이 6시간 하는 거 난 2시간이면 돼.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효율성에 있어서 시간만 많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머리가 뭐 소위 말하는 IQ가 좋은 친구거나 영재성이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지극히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정말 딱 봤을 때 와 정말 쟤는 1등감이야. 그런 정도는 저는 제 아이지만 그런 생각은 하고 살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문제집을 풀어보고 학교 수업들을 매일매일 복습하는 과정을 스스로 그렇게 경험하면서 저도 그렇고 아이 엄마도 그렇고 뭐 아이한테 학교 끝나고 뭐 숙제해라, 공부해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사실 제 기억이 없고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아이 엄마는 근데 아이 엄마 성향도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가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서 자기는 이제 꼴찌를 하는 친구 같다고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 학교에 갔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자기 눈에 보였겠죠. 그런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거로 만든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도 나중에는 이제 아이도 자기의 역량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역량이 뭐 폭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이의 그런 학습 능력이 성장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보니까 이제 그때는 당연히 아이도 소위 말하는 전교권, 뭐 중학교 성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전교권의 성적을 갖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자기의 이제 학습 방법에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 만든. 왜?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를 잘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겠지만
그거를 아이가 스스로 깨우쳐낸 게 저는 제 아이의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어쨌든 학업 성취력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과정을 스스로 겪은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모로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그 영향도 없지는 않겠죠. 하지만 스스로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 아이 이야기지만